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말벗이 되고 싶은 말벗TV 강지연입니다. 90년생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리즈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90년생과 일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에 이 핑크색으로 된 책들 많이 나와 있죠. 핑크 계열의 색들이 밀레니얼을 대표하는 색상이라고 해서 많은 책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보면 다양한 캐릭터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일하는 방법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90년생과 대화를 할 때 아무래도 90년생들의 특징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90년생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맨 처음에 90년생 후배와 일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들의 특성이라고 해서 6가지를 먼저 짚어봤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같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로 자기 가치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후배들은 높은 자존감으로 자기 일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을 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인데요.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여기 포함이 될 겁니다.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업무에 더 몰입할 수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디테일입니다. 후배들은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이드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일에 있어서도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고요. 네 번째는 자기 권리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권리들, 예를 들면 근무 시간이나 휴가 기간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챙기려고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계발도 실제로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디지털입니다. 자기계발 그리고 관계 형성 방법 이런 것들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디지털 소통 그리고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좀 줄여서 하는 편이고 이모티콘으로 대신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90년대생들의 특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볼게요.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건강한 까칠함을 독려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일할 때 자신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돕자. 후배들이 자기의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자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일하는 방법보다 일의 목적과 방향을 깊이 있게 공유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눠보면 훨씬 더 일에 몰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독려한다. 궁금증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다 답변해 주면서 설득할 부분들은 또 설득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요즘 90년생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원만함 대신 건강한 까칠함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만하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까칠하게 뭔가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더 일을 잘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 꼰대 얘기 많이 했죠.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건 꼰대 같은 선배보다는 친근한 형, 친형 같은 선배를 원한다고 하는데 각자 생각하는 리더십이 다르더라고요. 선배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은 성과를 내는 냉철하고 도전적인 그런 리더를 생각하는데 후배들이 기대하는 리더십은 후배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개선점을 피드백하는 이런 따뜻한 리더를 바란다고 해요. 정말 다르죠. 지금까지의 리더십과 이제부터의 리더십이라고 좀 구분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뭔가 회사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다면 이제는 후배들과 함께 공유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서적으로 후배와 교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후배에게 물어볼 질문을 준비하고 자신이 후배의 답변을 그려보는 것이 먼저라고 해요. 우리가 그냥 질문만 생각하고 후배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답변을 할지까지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배운 것은 무엇인지,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건 뭔지, 흥미가 생긴 새로운 업무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후배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후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듣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와 연결이 됩니다. 대화의 비중을 듣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4번째는 정서적 교감을 위해서 일상적인 질문들도 하면 좋다고, 예를 든 것이 주말에 일과를 묻는 건데 이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주말에 일과를 묻는 걸 불편해하는 후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이런 정서적 교감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 질문들을 포함시키는 것만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을 왜 하시나요?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후배들에게 물어봤다고 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같이 일하는 후배들은 직장을 취미로 다니는 것 같아 보여요. 한 번은 후배에게 생계를 위해서 회사를 다니니?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은 그럼요 라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절박함이 없어요. 프로젝트가 있어도 주말과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 다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여유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려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후배들이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말 선배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죠. 어떻게 보면 질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기 같기도 하고, 누가 어떤 삶을 사는지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생계를 위해서 회사를 다니냐고 물어보는 것부터가 질문을 조금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각자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도 세대별로 다르더라고요. 선배들은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순탄함이 행복이라고 말하고요. 후배들은 기쁘고 흥분된 상태, 자신감이 가득한 상태를 행복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다르죠. 후배들은 자신의 행복을, 선배들은 우리의 행복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우리라는 것에서 이제는 나 자신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의 의미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아까 이 일 왜 하는지 여쭤봤었는데 일의 의미를 4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한 기여 혹은 회사를 위한 기여를 꼽을 수 있고요. 개인의 능력 개발, 이런 열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4가지 중에 어떤 의미로 일을 생각하시나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면 상대에게는 짐이 되지만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준다면 상대에게는 동기부여가 된다. 전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후배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자리와 기회라고 합니다. 뭔가 그들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90년대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가르침 조언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르침은 기분 나쁘고 판단은 더 기분 나쁘다는 거. 정말 평가와 판단은 우리가 피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아마 한 3분의 2 정도는 판단이 섞여 있는 말이 아닐까요? 혹은 대부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후배들과 이야기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3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교사의 자세. 후배들의 문제점만 보고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판사의 자세. 판단하는 거죠. 옳고 그름. 선배들은 보통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로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을 아마 제일 권하지 않을까요? 친구의 자세입니다.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대안을 함께 찾아주는 선배. 우리도 이런 선배 원했을 텐데 우리가 후배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때입니다. 열정과 몰입의 방법이라는 책에서요. 몰입할 수 있는 동기는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느낄 때, 그리고 선택권이 있을 때, 그 일을 할 만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을 때,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낄 때 부여된다고 케네스 토마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몰입할 수 있는 동기 4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90년대생들에게는 이 자신의 일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느낄 때가 가장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미라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 의미는 다른 사람이 찾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무언가, 그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 역량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역량 개발을 해야 된다. 그 역량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역량은 목적을 갖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특정 행위인데요. 역량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여기서 실천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스킬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들어봤어요. 영업사원이 제품의 판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제품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제안을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건 전략이고요. 역량이라는 것은 매월 입고되는 제품을 공부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스킬을 공부한다면 이거는 역량 개발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 이것을 옆에서 선배들이 좀 도와주면 좋은데 그걸 코칭하는 선배를 또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수, 중수, 고수로요. 하수 선배들은요, 후배에게 원칙만을 강조하고 지도하는 유형이라고 해요. 중수 선배는 자신의 경험을 모든 일에 잣대로 여기고 지도하는 유형이고요. 고수 선배는 후배의 성향에 맞춰서 지도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코칭하는 것 역시나 또 성과 역시나 고수 선배의 후배가 가장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후배의 성향 그리고 후배가 잘할 수 있는 거, 강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코칭해주는 리더십을 발휘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후배들의 학습 방법을 보면요, 온라인으로 배우는 학습들이 많죠. 그리고 토론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땠나요? 기성세대인 선배들은요, 혼자 고민하면서 깨우치는 자기 수양적인 그런 방법으로 일하는 실력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이 물어보면 너가 고민해봐, 너가 알아서 해봐 라고 지시하는데 이 후배들은 굉장히 거기서 답답함을 느낀다고 해요. 선배가 알고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나한테 알려주면 될 텐데 왜 자꾸 해보라고 하지?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후배는 내 관점이고 선배는 우리 관점이라는 그런 판단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도 좀 다르고 판단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서 스스로 해봐 라고 하기보다는 그 친구가 어디까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어떤 쪽으로 보완하면 좋을지 피드백을 나누는 그런 공유하는 문화가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후배들에게 하는 질문을 이렇게 5가지로 좀 나눠봤는데 무엇을 물어보는 질문과 어떻게를 물어보는 질문을 각각 2가지씩 하고요. 거기에다가 왜 해야 하는지 하는 why에 대한 질문을 넣으면 5가지 질문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질문을 토대로 해서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러면 뭔가 후배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후배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선배가 질문을 잘해주면 후배가 고민하고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이 5가지 질문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고 신영복 교수님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합니다.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가슴에서 끝나는 여행이 아니라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공부를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조직에 적용하면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번 볼게요. 1만 시간이라는 이야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1만 시간을 뒤집는 에릭슨 교수의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분야의 고수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연습의 4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강도 높은 집중, 반복을 통한 몰입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새로운 시도를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릿이라는 요소에서도 이 비슷한 4가지를 언급하거든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부분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서 뭔가 멀리 내다보고 그것에 대한 희망을 갖는 그런 그릿의 요소도 저는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90년생과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26가지의 소통의 기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90년대의 특징,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다양한 팁들을 활용해서 90년생들과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조직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밀레니얼이 직접 이야기하는 그런 세대 갈등 그리고 소통에 대한 이야기 한번 다음 시간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